네, 우리 눈을 세계로 넓히는 시간. 털어서 세계 속으로 고한석 국제문제 전문작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희진 MBC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종전이 어려운가요? 보시기에. 일단 그 양상이 꼭 한국 전쟁하고 비슷한 것 같죠. 처음 6개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이 이동을 예. 하다가 그 다음부터 거의 2년 넘게 지금 계속 소모전 양상을 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일단 그 이미 요새화된 그 전선을 따라서 예. 그냥 그 서로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군사적인 예.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은 좀 확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개입을 꺼리는. 네. 하지만 또 군사적으로 무기는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버틸 수 있고. 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비록 제재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또 석유를 사주니까 예. 또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네. 네, 그 제가 작년에 네.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온 그 PD를 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 군번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번줄은 아시다시피 목에 걸어서 사망한 다음에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신들을 보면은 군번줄이 걸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이 머리 위에서 네. 이 병사들을 따라다니면 머리 위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네. 어깨 위로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네. 시체들이 질비해서 네. 이 군번줄을 걸어도 걸려있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예. 그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무기를 대고 우크라이나는 목숨을 대고 네. 그러니까 이 무기를 계속 적당하게 되니까 네. 이 상황이 이제 달라지지가 않는 거고 네. 계속 질질 늘어나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서로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 각자의 목표를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각자의 목표를 충족시킬까 이건데 일단 러시아의 목표는 뭔가요 지금? 예. 단기적으로는 그 돈바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예. 완전히 차지를 해서 그 밑에 이제 그 이 완충지대를 갖다가 예. 형성을 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이제 고착시키는 것. 예. 그게 일단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달라고 그러는 거 돈바스를. 그러니까 예. 자기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다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고. 거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최대치로는 어쨌든 자기네 영토를 하나도 뺏기지 않는 예. 건데 어쨌든 최소한 밀리지는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는 하겠다라는 게 지금 예.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러시아 입장에서 원래 러시아의 이 목표는 예. 우크라이나를 내해화한다는 예.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 흑해가 있고 그 가운데쯤에 이제 그 크림반도가 있잖아요. 예. 크림반도 이미 점령을 했고 예. 그러면은 크림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드네프르 강이 흐르고 네. 그 동쪽이 이제 돈바스라고 하는 뭐 루안스크 뭐 도네츠크 예. 이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에서 서진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해안선을 따라서 쭉 점령을 해 들어가서 네. 오데사까지 들어가면은 예. 흑해를 다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흑해를 가지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대양으로의 입출입이 굉장히 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목표도 전략적인 목표도 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크림반도하고 동부 요충지를 차지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동안에 들인 노력을 좀 예.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인구가 네. 4분의 1이 줄었어요. 네. 4천만 명이 1천만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해외로 이주하고 망명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결과가 네. 땅을 뺏기는 거다.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7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영토를 어느 정도 내주지 않고는 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네. 러시아의 점령지가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단 말이에요. 공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전쟁을 끝내려면은 영토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정도가 전쟁을 끝나려면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어느 정도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그러면?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러시아를 약화시킨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을 어느 정도는 그 끌어가면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화돼서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 그게 일단 저는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진짜는 아닌가요, 그건?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을 위해서 자기가 6번 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전쟁을 멈췄다. 뭐 노벨 평화상도 평화상 받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무대를 질질 끌어가지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지만요. 또 양면적으로 전쟁을 자기 손으로 중재해서 끝내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의지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오바마 얘기도 좀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만큼 공적이 있다라는 걸 좀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나가지 않더라도 공화당이 그 자산을 이어받도록 해주고 싶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좀 나아지면은 그 유가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을 고립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종전을 갖다가 지향을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만약 마음대로 되면. 그 지점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멈추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부분이 말씀 양면적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트럼프야 전쟁을 이제 멈추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벨 평화상의 뭐 후보로도 오르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뭐 평화 안전 보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 보장을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나토 가입은 안 된다. 나토 가입은 그건 러시아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집단 안보 체제처럼 만약에 인계철선처럼 여기에 유럽군이라든가 나토군을 배치를 해서 여기가 공격을 받으면 뭐 개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이제 갖춰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군 배치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공중 지원만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콜비 차관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유럽이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그 유럽 각국의 입장도 좀 많이 다른데요. 처음에 주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뭔가 그 평화 유지군을 파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국도 처음에는 6만 명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3만 명 얘기로 입장이 바뀌었다가 다시 영국은 해군 공군을 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숫자는 프랑스가 한 5천 명 규모 파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독일은 자기 파견 못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평화 유지군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대단히 낮죠.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내가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도 뭐 주선을 했고 그래서 그래서 뭐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계속 또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고 마치 뭐 협상을 뭐 압박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불투명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젤렌스키하고 트럼프는 지난번에는 정말 외교 참사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옷도 바꿔 입고 갔다고 지난번에 뭐 군복 옷 가지고도 타박을 했으니까요. 옷 가지고 타박을 해서 그 옷이 그런 정상회담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 옷이 그 군복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옷도 조금 이렇게 깃도 좀 있고 이런 옷으로 해서 갔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타박을 받고 너네 왜 자꾸 감사하지는 않고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만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4분 30초 동안
트럼프한테 고맙다는 말을 11번이나 했어요. 예, 납작 엎드렸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대비를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는 혼자 가서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좀 뒤를 네. 받쳐주니까 네. 또 트럼프도 함부로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약간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만 계속 압박해서는 이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푸틴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쪽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네. 이 전쟁이 그러면은 왜 일어났느냐라는 네. 근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금 시간을 이제 전쟁 이전으로 돌려보면은 예. 그 1년 전부터 전쟁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계급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군에. 예. 그러면서 이제 나토의 동조화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계속 이 나토 가입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미국은 여지를 줍니다. 나토에 마치 가입시킬 수 있는 것처럼 네. 여지를 주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흑해 같은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나토군하고 미군이 같이 막 훈련을 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6월 달에는 2021년 6월 달에는 뭐 푸틴이 경고까지 했단 말이죠. 네. 더 이상 여기 더 들어오면은 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그 안전 보장을 요구를 했어요. 네. 러시아의 안전 보장.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한테 확약을 해라. 네. 그래야지 우리 안전 보장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거 거절했죠. 네. 거부하고 뭘 했냐면은 오히려 동유럽에다가 3,000명 예. 미군을 증파하겠다라는 네. 그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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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나토 가입 괜히 던졌다가 땅만 뺏기고요. 엄청난 피만 흘리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하나라도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안전 보장이 되면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땅을 뺏기기는 했지만 예. 원래 우크라이나가 의도했던 예. 즉 러시아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뭔가 서방 세력이 함께 감당하는 어떤 그런 협정을 맺게 되면은 예. 그래도 뭐 소득은 그래도 있게. 그렇긴 한데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 안 한다고 확약하고 서방. 근데 그때는 서방 아까 권혜진 기자가 설명했지만 그때는 무슨 미국하고 서방 각국이 이 나토를 믿기로 해서 러시아를 뭐 좀 압박하는 듯한 이렇게 뭐 좀 굉장히 세게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전쟁 벌어지고 사람은 다 그 무수한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나토 가입은 완전히 전제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로 필요해지니까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나토 가입은 가입도 안 한다고 지금 협약을 하고. 지금은 아예 이 이제 전쟁을 선을 왜 완전히 했나 그렇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예. 그러니까 이 서방이나 미국을 믿었다가 정말 나락으로 빠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되면. 게다가 뭐 푸틴 같은 경우는 또 젤렌스키를 상대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너 예. 저 작년 5월에 예. 임기도 끝났는데 너 계엄 핑계로 예. 계속 그냥 선거도 없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너 자격도 없다. 예. 너는 그리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어떤 나치, 신나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발표하고는 달리 이게 좀 뭔가 얘기가 나올지 잘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양자 정상회담을 좀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미 내가 둘 사이를 연결시켜 줬으니까 예. 이제 나는 빠지고 둘이 잘해봐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은 게 푸틴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은 상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미 자기는 승리를 하고 있는데 예. 둘이서 같이 대등하게 만나면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얻을 건 상당히 많이 얻어냈어요. 트럼프랑 정상회담도 하고 제재 같은 것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예.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뭐 서둘러서 만날 이유가 없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전장의 상황을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고 여기인데 우리나라 얘기도 나옵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이제 그 94년에 예. 또 그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대신에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한다는 예. 그런 약속을 했는데 크림반도 때요. 예. 크림반도 이전에 94년 부다페스트가 부다페스트가 양해했어요. 핵무기를 94년에. 그러니까 소련이 맡겨놨던 핵무기를 다 반환하는 대신에 우리 영토를 이제 영토의 완전성을 보장해달라 해서 사실은 유럽 각국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휴지 조각이 됐죠. 이번에도 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뭐 나토 순방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뭐 목걸이를 뭐 샀네 빌렸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차고 가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발을 담갔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발을 담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이런 안전보장 장치에 참여를 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근데 또 러시아에서는 이거 안전보장 하려면은 니네들끼리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껴야 돼. 우리가 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도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가 처음에 한국 전쟁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전 내지는 그 휴전 모델도 결국 한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돈바스 지역 자기네가 점령하지 않은 땅까지 더 많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는 그냥 지금 현재 전선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아마 딜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이제 그 안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그 미국이 우리 많이 그 당시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도 경제 발전을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런 모델을 좀 전문가들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로서도 뭐 힘도 없고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방법이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미군이나 이제 나토의 사실상 미군의 지원이죠.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산소호흡기를 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 반 동안 이 난리를 치르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 또 어떤 마냥 발을 담글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은 어차피 여기에서 만약에 미군이 여기서 피를 흘린다 이런 거 굉장히 그건 뭐 불가능한 부담이기 때문에 상황이고요. 애초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뭐 트럼프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낸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다음에 콜비 차관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푸틴 트럼프 회담하고 푸틴 젤렌스키 회담하고 해서 어쨌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종전의 조건이 서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조건이면 하겠다라는 것이 안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이제 뭐 합의할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탐색전은 외교적으로 시작이 됐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색전은 시작이 됐다. 그러나 이게 둘의 요구 조건 뭐 그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둘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그 안전 보장을 책임져야 할 각국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푸틴으로서는 급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아마 러시아의 힘을 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힘만 빠졌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엉망진창이 된 거는 물론이고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독일 경제가 망가지고 이 독일이라는 게 이제 EU 유럽 경제의 엔진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식으면서 또 이제 유럽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MBC 권희진 기자, 고한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